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기기호로 이렇게 막 찌찌찌찌 이렇게 좀 표현하고요. 기호로 이제 단위를 이제 이렇게 써요. 단위 이렇게 써갖고 이제 이걸 옴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거 단위 쓰는 거 좀 연습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3옴이냐 뭐 4옴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 기호 쓰는 법 좀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읽는 법은 이제 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회로 해서 뭐 저항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류의 흐름에 이제 저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어떤 방해하는 정도,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뭡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요, 도선에서 전자가 막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그런데 이때 이 원자핵들은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들이 원자들하고 충돌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돌을 하겠죠? 꽈과과광 하겠죠? 꽈과과광 하겠죠? 그러면서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라는 것을 어떤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정도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림을 좀 더 그려봤어요. 이거보다 지금 조금 더 길게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단면적을 S라고 할게요. 단면적을 S라고 할게요. 근데 뭐 기럭지를 갖다가 뭐 한 1m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기럭지를 뭐 한 2m라고 좀 가정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길쭉했어요. 그러면은 전류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했는데, 위쪽에서도 이제 전자가 통과할 것이고 아래쪽에서도 이제 전자가 이제 뭐 통과할 것인데, 이게 힘들겠어요? 이게 힘들겠어요? 전자가 통과할 때.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길쭉하면은 저항이 길면은 저항체가 길면은 전자가 통과하기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는 콩콩콩콩 하고 이제 끝나는데 여기는 콩콩콩콩콩콩콩콩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 충돌이 많으니까 저항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체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길수록 이 생긴 게 길수록 저항이 크다. 그런 걸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단면적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단면적이 이제 좁아졌어요, 이건. 그렇죠? 단면적을 뭐 2분의 S라고 한번 해볼게요. 2분의 S 한 절반으로 이제 단면적이 좀 좁아요. 길이는 똑같아. 길이는 똑같이 이제 뭐 위에 거랑 이제 똑같이 뭐 한 2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좀 비교해 봅시다. 일단은 기럭지는 똑같이에요. 기럭지는 똑같은데 저항이 누가 클 것 같아요? 전자가 통과하기가 어디가 더 힘들 것 같냐고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것보다는요, 아무래도 요게 더 전자가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래요? 널찍하면은 여유 공간이 좀 있으니까 잘 가는데, 좁으면은 좁으니까 막 삐직 이러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으면요, 저항이 우린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단면적하고는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으면 이거보다 이게 좁죠. 단면적이 좁으면은 저항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분의 이제 길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수록 그리고 얇을수록 저항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가령 얘를 갖다가 뭐 한 2옴짜리였다라고 가정해 보자. 얘가 2옴짜리 저항체였어요. 그런데 얘에 비해서 길이가 2배가 됐잖아. 길이가 2배가 되면은 얘는 4옴이라고 해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2배 기니까 저항도 2배 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에 비해서 얘는 단면적이 절반이잖아요. 절반으로 얇아졌잖아요, 그렇죠? 두께가 얇아진 거예요. 절반이잖아. 단면적이 절반이잖아. 그러면은 저항이 또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 8옴.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예시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려워하시는데 연습 좀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걸 써놓고서는, 이거를 좀 옆에다가 써놓고서는 뭐가 몇 배 되고 뭐가 절반 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항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항은 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요, 꼭 뭐 하나만 연결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회로에서 여러 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저항의 연결이라고 하는데, 크게 연결하는 방법이 그냥 일자로 연결하는 직렬 연결이라는 게 있고,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렬 연결부터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6옴짜리하고 3옴짜리가 있다 쳐봅시다. 얘네를 연결을 했는데 요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얘네는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 즉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합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6억짜리 하나 있을 때보다 당연히 합쳐놓으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할 때 합친다라는 것은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 저항은 커진다라고 하시고, 요거는 이제 합성 저항이라고 해서 요거를 하나로 보는 방법인데, 합성 저항이라고 해서 이거를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알아둡시다. 요거는요 공식이 뭐냐면 더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더쓰면 되는 거예요. 6 더하기 4가 얼마예요? 9. 그래서 얘네 합성저항 9옴입니다. 이렇게 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6옴하고 3옴이 직렬 연결로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9옴짜리 하나로 보시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합성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좀 따져주시면 됩니다. 직렬 연결은 단순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병렬 연결 좀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6옴하고 3옴이 있습니다. 6옴하고 3옴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를 이제 하나로 보면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은 요렇게 좀 그냥 짜부시켜서 합쳐보면은 무슨 효과가 하면은요, 저항에 얘는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면적이 넓어지는 거.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그렇죠? 뭐 기럭지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두꺼워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단면적 뭐라 그랬는데 단면적은 저항과 반비례죠. 단면적이 증가하면 저항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렬로 요런 6옴, 3옴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저항의 단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합성저항을 구하시면은요 공식은 조금 복잡을 해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한 2옴 정도가 나옵니다. 2옴 정도가. 근데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합성저항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용상 빠졌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6옴이나 3옴을 합치면은 얘네 둘의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진다. 뭔가 이제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 요렇게만 좀 이미지 가져주시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합성저항을 물어본다. 그럼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뭐 이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직렬 연결하면은 직렬 연결해 저항들을 이제 직렬로 일자로 연결하면은 전체 저항이 뭔가 이제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병렬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2개만 연결할 수도 있고 3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얘도 연결하면은 계속 연결하면은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딱 대비가 되니까 이 저항의 연결까지도 경향성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파트는 이 부분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길이를 몇 배로 하고 단면적을 몇 배로 했을 때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그런 거 나오는데 강조하지만요 요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나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하나만 더 보태자면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도선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리를 쓰냐 뭐 알루미늄을 쓰냐 뭐 철을 쓰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금속들마다 내부의 그 원자 구조가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물질마다도 저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도 뭐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그러니까 뭐 철하고 구리하고 뭐 알루미늄이 있어요. 근데 뭐 길이하고 단면적이 둘 다 똑같아. 그래도 저항은 다를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 정도 좀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뭐 디테일하게는 안 나가니까 그냥 물질마다 저항이 다를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